나는 강력한 동기부여로 시작했다가 포기하는데 주변의 동료, 친구 혹은 SNS에서 본 누군가는 유튜브에서 얻은 정보들을 실제로 활용해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내 주변 지인이 알고 보니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유튜브와 부업을 시작해 수익을 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실행해서 자신만의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유튜브를 보다가 획기적인 내용을 발견하고 책에서 영감을 얻고 업무에서 사용할 더 나은 방법을 떠올립니다. 그때마다 이거 나중에 써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며 머릿속에 저장하거나 노트, 노션, 옵시디언 같은 툴에 적어두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접할 수는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이 상황이 무한 반복되며 계획과 아이디어는 넘쳐나지만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뇌는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식 자체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은 나에겐 말해주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전부 자신만의 정보 활용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전부 저와 제 주위에서 일어났던 경험담입니다. 혹시 절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엔지니어 출신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만나고 일해왔습니다. 직업상 크게 보고 작게 쪼개 문제를 찾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게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하루하루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려대는 문제들 속에서도 유튜브 혹은 다른 부업을 하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보았고, 저만 안절부절하며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다양한 나라의 성공한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직접 찾아보며 수많은 플래너, 블랙저널, 옵시디언, 노션까지 경험하며 직업의 특성을 살려 직접 플래너를 6년간 설계하고 지인들에게 실험하며 보완해왔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첫 영상 게시 후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 구매해주셨고 직접 사용하고 얻은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검증된 이론들을 통해 엔지니어적 사고로 단점을 보완하고 결국 기존 메모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플래너처럼 동기부여가 사라지면 포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쁜 직장인, 사업가,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모든 분들이 나라는 캐릭터를 성장시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설계된 게임형 시스템입니다. 먼저 우리가 왜 플래너라는 것을 사용하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통 완벽한 플래너로 모든 걸 관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만든 플래너도 결국 목표를 계획하고 더 빽빽하게 해야 할 일을 체크하고 정리하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플래너를 사용하면 삶이 계획한 대로 흘러간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계획한 대로 실행되지도 않고 결국 플래너는 할 일을 채워넣는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플래너를 운영 도구가 아니라 통제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이 쌓이면 오히려 압박감이 커지고 계획한 걸 지키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며 결국 플래너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즉, 우리는 플래너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플래너에게 잡아먹히고 있었던 겁니다. 기존의 플래너 시스템의 하루 루틴은 이러합니다. 아침부터 빽빽한 플래너에 압도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중간중간 SNS가 주의를 분산시키고 오후에는 계획대로 안 된다고 자책하며 하루 끝엔 달성 못한 일만 남아 압박감이 증가합니다. 그에 반해 게임용 성장 플래너의 하루 루틴은 아침에 나만의 캐릭터 상태창을 열고 오늘 수행할 작은 퀘스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중간에 SNS에 방해가 있어도 퀘스트를 완료하면 얻을 도파민 보상이 기대돼 다시 집중력을 되찾습니다. 오후에는 완료한 퀘스트 덕분에 캐릭터가 레벨업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강력한 성취감을 느낍니다. 하루의 끝엔 성장한 내 캐릭터의 모습을 보며 만족감과 함께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어떤 하루를 살고 싶으신가요? 플래너는 나를 도와주는 도구가 아니라 나 그 자체를 녹인 마치 컴퓨터의 최고사양 OS가 탑재한 게임 캐릭터 같은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게임에서 레벨업하는데 몰입하고 중독될까요? 그건 게임이 우리의 두뇌를 활용하는 방식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에서는 퀘스트를 수행하며 경험치를 얻고 레벨업을 하며 스킬을 익힙니다. 성장 자체에 몰입하고 기대감이 즐거움이 되고 동기부여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는 그런 성장의 감각을 느낄 수 없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해야 할 일 목록만 쌓이고 동기부여에 의존합니다. 오늘은 꼭 유튜브 시작해봐야지. 오늘은 꼭 이 프로젝트를 끝내야 해. 그런데 이런 방식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플래너는 의지력에 의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 이걸 해야 내가 목표한 사람이 된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의지력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의지력은 한계가 있어 동기부여를 잃고 결국 작심삼일이 되고 목표 달성은 멀어집니다. 현재 정보 과부하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지식 정리 방식이라고 평가받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티아고 프로테의 세컨드 브레인입니다. 이 시스템은 정보를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저장하며 필요할 때 즉시 꺼내 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세컨드 브레인조차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고 사양의 OS를 탑재했다고 하더라도 결과물을 만들어낼 힘, 즉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다짐과 강력한 동기부여로 우지를 다잡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에 가깝습니다. 즉 게임으로 치면 최고급 장비를 갖춘 캐릭터가 레벨 1에 멈춰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게임과 같은 상태창을 보면서 레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즐거움과 도파민을 얻으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나라는 캐릭터를 생성하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시키고 스킬을 쌓고 레벨을 높인다 라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기본 틀은 세컨드 브레인의 파라와 코드 시스템을 결합해 게임처럼 도파민을 부여하게 재해석한 것입니다. 아마 자기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세컨드 브레인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상대창 레벨업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세컨드 브레인을 이용해도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이지 않고 정보가 실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없으며 단순한 정리 작업만 반복하면서 끝나버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세컨드 브레인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플래너처럼 기록만 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릴 겁니다. 단점을 보완하는 정통 플래너 방식을 섞고 도파민을 부여해 끝까지 결과로 이끌 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파라 시스템은 세컨드 브레인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즉 모든 정보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가장 간단하면서 명확하게 구분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한진우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사이드 부업을 하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 합니다. 평소에 꾸준히 하던 영어 공부를 하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직장에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싶고 세금도 잘 관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어 공부가 1순위긴 한데 근데 요즘 불어도 좀 배우고 싶은데 유튜브 운영하면서 인스타도 같이 운영하면 마케팅에도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걸 동시에 관리하려다 보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직접 한진우의 인생을 게임처럼 완벽하게 정리하고 운영할 수 있게 파라의 개념을 도입한 캐릭터 정보창 시스템을 실제로 만들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리아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한진우는 자신의 인생에서 현재 지속적으로 지금 당장 하려고 하는 것들과 관리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합니다. 한진우에겐 영어 공부, 유튜브, 회사 업무, 세금 관리입니다. 이 에리아는 게임으로 치면 현재 탐험 중인 맵과 같습니다. 즉 내가 지속적으로 탐험하고 관리해야 하는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리아는 이미 발견을 했고 발전시키고 있는 마을입니다. 하지만 맵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미지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 미지의 마을을 나중에 정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리소스 개념입니다. 리소스는 지금 당장은 중요하진 않지만 나중을 위해 미리 정보를 저장해두는 저장소입니다. 한진우에겐 불어 공부, 인스타 마케팅 같은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한진우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스타도 공부하게 된다면 나중에 활성화할 인스타를 위해 정보와 자료를 리소스에 저장해 놓는 겁니다. 즉 게임으로 치면 리소스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미지의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을 나중에 손쉽게 정복하기 위해 사전 조사된 정보를 저장해 놓는 겁니다. 게임에서도 새로운 지역을 정복하기 전에 정보를 모으고 준비합니다. 현실에서도 미래를 위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나중에 시작할 때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중이며 명확한 목표와 마감이 있는 작업입니다. 게임에서는 새로운 지역을 발전시키고 미지의 땅을 탐험하려면 퀘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정복해야 할 맵, 발견한 땅, 에리아와 미지의 땅, 리소스를 정리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하기 위한 퀘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진우는 이걸 토대로 퀘스트를 부여합니다. 유튜브 맵에서는 목표 구독자 1000명 모으기, 퀘스트 1 유튜브 공부, 퀘스트 2 유튜브 채널 기획, 퀘스트 3 유튜브 영상 1개 업로드 해보기. 영어 공부 맵에서는 목표 원어민과의 의사소통 가능하게 하기, 퀘스트 1 영어 회화 스터디, 퀘스트 2 영어 단어 외우기, 퀘스트 3 영어 원어민과 대화해보기. 게임을 해본 사람이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보스 몬스터를 상대하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먼저 작은 퀘스트를 차례차례 수행하면서 경험치를 쌓아야 합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유튜브 채널을 키워야겠다 라는 모호하고 거대한 목표만 바라보면 너무 막연하고 압도되어 실행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목표를 퀘스트로 쪼개고 퀘스트를 더 작은 단위로 쪼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더 원싱이라는 책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퀘스트 유튜브 채널 기획을 서브 퀘스트 1 주제 컨셉 정하기, 서브 퀘스트 2 채널명 정하기, 이런 식으로 작은 퀘스트로 쪼개 오늘 할 일을 만들 겁니다. 현실에서는 유튜브 채널 기획 퀘스트를 완료해도 목표와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체감할 수 없고 결국 동기부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퀘스트를 완료할 때마다 EXP를 부여해 나라는 캐릭터를 레벨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내 캐릭터가 레벨업하고 강해지는 걸 보며 도파민을 부여해 결과까지 갈 확률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아카이브는 완료된 프로젝트나 더 이상 활발히 사용하지 않는 자료입니다. 이렇게 퀘스트를 깨고 맵을 탐험하고 새로운 지역을 개방하다 보면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데 삭제하긴 아깝고 그렇다고 정리해놓기도 애매한 이런 것들을 저장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 또한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머리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고 결국 이게 몰입을 방해할 확률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다라는 생각만으로도 몰입이 극대화됩니다. 이 공간이 파라에서 아카이브 보관소입니다. 한진우가 유튜브 채널을 기획할 때 채널명 여러 후보들 중 하나를 선택했지만 뭔가 다른 후보들이 버리기엔 아까울 때 이 보관소에 저장해 놓는 겁니다. 마치 게임에서 숨겨진 냉동 동물 같은 개념입니다. 이 공간이 없다면 기존의 경험을 살리지 못하고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자료와 정보들을 냉동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서 쓸 때는 해동하면 되죠. 즉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더 효율적으로 레벨업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한진우는 파라를 통해 내 캐릭터의 정보창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캐릭터의 성장 속도, 맵의 정복 속도를 폭발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숨겨진 아이템이나 특별한 능력을 발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 희귀한 포션, 비밀 스킬북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면 퀘스트 클리어 속도가 빨라지고 보스전을 쉽게 이길 수 있으며 일반적인 플레이어들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강력한 아이디어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걸 적절한 순간에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진우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이런 정보를 발견했다고 해봅시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해킹하는 방법, 단 5분 만에 영상 편집을 끝내는 AI 툴, 이걸 제대로 나에게 활용하면 성장 속도를 대폭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보들이 휘발되고 너무 많은 자료가 쌓이다 보니 활용이 어렵고 결국 활용하지 못하고 그때 그거 어딨지? 반복하며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코드 시스템입니다. 이건 게임에서의 인벤토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코드는 이런 인벤토리의 히든 아이템을 적절한 순간에 꺼내서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C 수집은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생각하지 말고 모두 기록하고 수집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인벤토리에 일반 아이템, 에픽 아이템, 전설의 아이템 등등 모든 것을 저장해놓고 나에게 딱 맞는 상황에 필요할 때 씁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맞는 주제로 유튜브 운영하는 법이라는 영상을 보고 나에게 딱 맞는 여러 주제들, 채널명, 영상 재료들이 막 떠오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견한 아이디어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즉시 다 내 인벤토리 안에 저장해 놓는 겁니다. 5. 정리.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단계입니다. 게임에서 주운 아이템을 포션은 포션대로, 옷은 옷대로, 무기는 무기대로 정리해둡니다. 즉 한진우는 이렇게 정보를 정리합니다. 유튜브 채널명 후보들, 유튜브 폴더에 저장, 마케팅 인스타 운영법, 인스타 폴더에 저장, AI 영상 편집 기법, 편집 폴더에 저장. D. 추출. 중요한 핵심만 추려내고 명료하게 가공하는 단계입니다. 모든 아이템은 일단 저장해놓고 필요한 상황에 맞게 버리던가 뽑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진우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떠오르는 유튜브 채널명 여러 아이디어들을 정리해놨습니다. 노션 마스터, 노션 상태창, 노션으로 살아남기, 김너드 이런 아이디어들 속에서 김너드만 뽑아서 추출합니다. 2. 표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공된 아이디어를 작품이나 결과물로 세상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보스전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진우는 코드 시스템에서 뽑은 아이디어를 파라 시스템과 연결해서 표현합니다. 채널 기획 퀘스트에 김너드로 정하고 클리어한 후 실제로 유튜브 채널에 적용합니다. 즉 정리하자면 파라는 내 삶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운영체계이고 캐릭터 정보창 같은 역할을 합니다. 코드는 삶 곳곳에서 히든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활용해 성장 속도를 가속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한진우는 내게 접근한 모든 아이디어와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저장했지 하고 찾을 필요도 없고 이걸 언제 써야 하지 하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보는 스킬이 되고 실행은 퀘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매일 경험치를 쌓으며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빠르게 레벨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한진우를 직접 노션 미니 상태창에 녹이고 실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앞에서 세컨드 브레인만으로는 부족해 정통 플래너 방식과 검증된 이론들을 섞어 게임 상태창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OKR,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원싱, 게이미피케이션, 타이탄의 도구들, 마법의 네킨, 아웃라이어 이 모든 책을 읽고 이론을 공부해야 하냐? 아닙니다. 우리는 정보를 얻고 실제로 활용하려고 해도 막상 잘 쓰지 못합니다. 저도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론을 녹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할 수 있게 게임에서 캐릭터를 키우는 것 같은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노선 상태창에 MP가 있습니다.
이 MP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과 여러 습관을 키우는 책들에서의 이론을 녹인 겁니다. 이걸 아주 잘 설명해주신 분이 147만 유튜버 너진똥님입니다. 너진똥님의 영상을 살짝 보면 는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처음 헬스장에 갔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막 열정과 의지에 불타올라서 첫날에 바로 6개월치를 끊고 런닝머신 2시간 뛰고 윗몸 일으키기 하고 헬스 유튜버 돌려보면서 난리 부르스를 쳤죠. 이렇게 하니 실패했던 겁니다. 자, 님들, 인간에게 의지력이란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게임에서의 MP와 똑같아요. 게임에서 스킬을 쓸 때마다 MP를 소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는 일들은 모두 이 의지력을 소모해서 하는 일들이죠.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MP를 과대평가하고 마구마구 끌어다 씁니다. 당신의 총 MP는 100에 불과한 듯. 이런 식으로 책의 이론을 현실에서 쉽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세팅에 들어와 주세요. 게임에서 환경 설정하듯이 이 현실 게임 상태창도 약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시작한 연도를 추가해주고 하루 설정해서 상태창을 시작한 날짜를 설정해줘야 합니다. 그 날을 기점으로 모든 데이터를 추적합니다. 그대로 따라해주세요. 오늘 클릭. 세계관은 평범한 사람부터 성공한 사람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실판 게임 세계관을 구축했고 그걸 랭크로 아이언부터 챌린지까지 중에서 나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실행력은 우리가 미니 상태창을 이용하면 내가 실제로 집중한 시간과 몰입한 시간을 추적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내가 하루 평균 5시간을 집중했는지 8시간 33분을 집중했는지. 챌린저는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일한 시간입니다. 하루 평균 14시간. 여러분, 저 등급을 목표로 일하면 죽습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지능력, 창의력, 스킬, 맵.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읽어보세요. 실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나는 얼마나 우물 안의 개구리였는지 체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세팅이 완료됐고 나의 모든 활동과 경험을 녹일 캐릭터를 생성해야 합니다. 클릭. 먼저 나의 사진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필수 입력 토글에서 최종으로 내가 달성하고 싶은 꿈의 직업을 입력해 주시고 난이도를 설정해 주세요. 난이도는 총 이지, 노멀, 하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라갈수록 경험치와 레벨을 올리기 힘드실 겁니다. 난이도는 더닝크루거 효과를 이론을 도입하였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섭다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은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공부하고 하드 모드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나는 8시간 일하고 마치 자신이 가장 힘들게 살아간다고 뿌듯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지부터 하드까지 올라가면서 나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 사람들 사이에선 난 아직 초보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이지 모드부터 시작해주세요.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시간 설정은 내가 평균적으로 몰입하고 집중하는 목표 시간을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난 평균적으로 총 10시간을 집중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아 하면 10시간을 설정하면 그걸 토대로 캐릭터 시스템이 맞춰집니다. 10시간에 대한 의지력 MP가 풀로 세팅되고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고 일을 하며 집중할 때 점점 MP가 그에 맞춰서 소모됩니다. MP를 보며 나의 의지력을 체크하고 나의 컨디션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해보면 내가 얼마나 집중을 안 하고 의지력을 안 쓰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전부 이런 게임적인 요소들은 길어져서 설명을 생략했지만 모두 메타인지에 기반합니다. 나라는 사람을 거울 역할을 해주는 캐릭터에 반영해서 나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캐릭터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캐릭터 맵을 설정해줘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한진우를 이루고 있는 맵에는 유튜브와 인스타가 있겠죠? 새 페이지 추가, 유튜브 타입, 정복 중인, 에리아, 커버를 설정해주세요. 이제 이 유튜브라는 맵에 진행한 프로젝트, 퀘스트, 공부한 것, 아이디어, 메모, 스킬 모든 게 이 맵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위로 올라와 보시면 정복자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이 유튜브라는 마을에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맞춰서 등급을 매겨줍니다. 예를 들어 총 10개의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고 편집, 기획 같은 강의에 공부를 하면 그거에 맞춰서 정복자 등급이 올라갑니다. 이건 아까 세팅에서 확인한 세계관의 데이터를 녹여서 등급을 만든 겁니다. 실제로 어떤 한 분야를 마스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새 페이지 추가. 인스타는 한진우에게 미지의 땅 리소스가 되겠죠? 이렇게 사람마다 다 모든 맵이 다릅니다. 자신이 어떤 맵을 정복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모든 맵을 설정해주세요. 위로 올라오면 스킬이 있습니다. 이 스킬은 책 타이탄의 도구들과 아웃라이어의 1만 시간의 법칙이 녹여져 있습니다. 한진우가 현재 정복 중인 맵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빠르게 정복하기 위해선 캐릭터가 다양한 스킬들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 편집, 기획, 글쓰기 등등이 있겠죠? 영상 편집 스킬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이 스킬이 쓰이는 맵 영역을 설정해 주세요. 영상 편집은 유튜브에 쓰이겠죠? 그러면 이 스킬이 쓰이는 영토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영상 편집을 직접 스킬을 사용하면서 스킬북과 스킬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 1만 시간의 연습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총 시간과 등급이 있습니다. 내가 이 스킬을 실제로 사용하고 배우며 시간을 추적하고 그 시간을 1만 시간의 법칙에 따라 등급을 매길 겁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고 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혼합해서 나만의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팀 페리슨의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유용한 스킬들을 보유하고 그것들을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제가 만든 이 게임용 상태창은 이 스킬 트리로 탄생했습니다. 노션 템플릿 제작, 전문가들의 자기관리 분석, 게임, 영어, AI 활용,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상태창이라는 세상에 없는 나만의 고유한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스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스킬을 발전시키고 싶은지 생각하고 스킬을 발전시켜 나아가 보세요. 나만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탄생할 겁니다. 나를 반영한 캐릭터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나의 레벨, 목표, 꿈의 직업, 난이도, 경험치, MP, 집중 목표 시간, 목표. 이 목표는 전체 내가 세운 목표의 평균 달성률을 나타내 줍니다. 이제 실제로 캐릭터를 키워봅시다. 위로 올라와서 목표를 설정해주세요. 예를 들어 내 목표가 1000명, 10,000명, 100,000명 자신의 지금 목표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해주세요. 시작값 0명, 현재값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350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목표값 1000명. 목표 날짜를 설정해주면 목표에 대한 디데이, 현재 목표까지의 진행바가 계산됩니다. 하나 더 해보면 부업 500만원 달성하기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만약 제가 이미 100만원을 달성했어요. 그러면 시작값 100만원, 현재값 100만원, 목표값 500만원. 그리고 목표 날짜를 설정해주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큰 목표들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캐릭터의 현 상태를 볼 수 있는 정보창으로 가보면 설정한 2개의 목표에 대한 총 달성량이 계산됩니다. 이제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 목표의 달성률을 보면서 빠르게 성공 속도를 높일 겁니다. 이 큰 그림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컨드 브레인의 프로젝트와 더 원싱의 퀘스트를 쪼개고 오늘의 할 일인 작은 그림을 만들 겁니다. 1000명의 구독자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브레인스토밍 해보세요. 저는 일단 유튜브를 공부하고 나만의 유튜브 기획 전략을 짜고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고 피드백 받으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더 자세히 계획을 짜기 위해서 창을 좀 크게 해주겠습니다. 실행력 토글을 열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주세요. 기획, 맵 추가, 유튜브겠죠? 마감일 설정. 이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거를 여기에 녹이는 겁니다. 유튜브 영상 2개 업로드에 대한 맵 추가, 마감일 설정. 그리고 유튜브를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지능력 토글을 열고 유튜브 공부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날짜. 나의 이 큰 그림에 대한 프로젝트를 전부 만들어 보세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짧게 만들지만 쭉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들을 퀘스트로 쪼개고 더 세밀하게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에서도 해도 되지만 다른 공간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창에서 실행력에 들어와 주세요. 이 공간은 모든 프로젝트와 퀘스트를 관리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여기 전략 프로젝트에 우리가 계획했던 기획과 영상 2개 업로드하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 기획 프로젝트의 퀘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에서는 유튜브 채널 개설 퀘스트, 유튜브 방향성 기획 퀘스트. 이제 이 퀘스트를 더 쪼개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개설에서 채널명 기획, 채널 사진. 유튜브 방향성 기획은 더 쪼갤 게 없는 것 같으니 안 쪼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감일을 설정해주면 이 앞에 디데이가 설정되고 여기에 한눈에 보기 쉽게 모든 퀘스트가 정리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할 일은 채널 사진과 채널 아트 만들기겠네요. 그리고 내일 투모로우를 눌러보면 유튜브 방향성 기획과 채널명 기획을 해야 하고 다음 일주일까지 해야 할 일,
이렇게 하나씩 옆으로 눌러보면 모든 퀘스트가 자동으로 정리되어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면 달력 뷰로 만들어져서 전체적인 퀘스트를 볼 수 있도록 표시됩니다. 위크, 먼스. 퀘스트로 다시 돌아와서 실제로 퀘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채널 사진과 채널 아트를 만드는 퀘스트가 있고 오늘 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눌러주고 시작을 누르면 진행 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들어와 주세요. 이 퀘스트를 완료하는데 무슨 스킬이 쓰였는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건 메타엔진을 기르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 퀘스트를 최대의 능력치로 끌어올려서 완수하기 위해서 무슨 스킬이 필요한지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만약에 없는 단순 작업이라면 스킬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채널 사진과 아트를 만드는데 AI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퀘스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스타트 세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퀘스트를 진행하는데 얼마만의 집중과 시간을 쏟아부었는지 추적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퀘스트를 정리해주세요. 퀘스트를 깨면서 자료를 전부 정리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쓰면 되겠죠? 퀘스트를 완료하면 포스 세션 토글을 열고 포스 멈춤을 눌러주시면 추적이 완료됩니다. 클릭. 그리고 히스토리로 들어가면 내가 지금까지 이 퀘스트를 위해 할애했던 모든 히스토리가 모두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유튜브에 적용하고 퀘스트를 완료했으면 완료를 눌러주세요. 여기 총괄 브리핑에서 이번 달 등급을 보면 내가 한 달 동안 얼마만의 시간을 할애했는지가 계산이 되고 하루 평균 몇 시간을 일했는지 계산이 됩니다. 아까 채널 아트와 사진을 만드는데 1분 정도 측정이 됐는데 그게 이번 달을 중심으로 1분이라는 시간이 자동으로 계산된 겁니다.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추적하고 집중하겠죠? 그 시간을 토대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녹여 만든 데이터와 비교해서 나의 등급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이 비서는 인벤토리에 설명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력에 들어와 보시면 저희가 아까 만든 유튜브 공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유튜브에 필요한 지식들을 모두 담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책에는 지무비 채널에서 쓴 책 지무비의 유튜브 엑시트 책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지무비 총 페이지 예를 들어 200 평점 4점 마감일 설정해 주시고 맵 유튜브 스킬 강화 영상 편집 강의는 영상 편집 관련 영상 크리에이터 광장 이 광장님이 잘 가르치십니다. 한번 봐보세요. 강의 주소 유튜브 링크를 따오고 전체 총 5강 평점 5점 마감일 설정 맵 유튜브 스킬 강화 영상 편집 이렇게 쭉쭉 유료 강의 또는 무료 강의를 다 찾아보면서 나에게 맞는 유튜브 공부 프로젝트를 완성해주세요. 공부할 거를 이제 시작하면 시작 여기 옆에 지식 업데이트에 추가가 됩니다. 뭐 오늘이나 내일 계획한 거를 공부를 하겠죠. 그럼 눌러서 들어가서 역시 스타트 세션을 눌러서 공부하고 집중한 시간을 추적하고 책을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완료하면 마찬가지로 포스를 눌러주시고 현재까지 읽은 책의 페이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0페이지. 그러면 페이지의 진행바와 실제 제가 이 책을 읽는데 소모한 시간이 추적됩니다. 강의는 세부 강의를 나눌 수 있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요즘엔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굳이 유료로 강의를 결제해야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무료 유튜브 영상들을 모아서 나만의 강의를 만드는 겁니다. 이 영상 편집에 관련된 모든 영상을 끌어와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추천하는 광장님의 여러 영상을 조합하고 또 다른 영상 편집을 가르쳐주는 여러 유튜브들을 모아서 나만의 강의를 만들어 보세요. 그 영상들의 링크를 모으고 모아서 나만의 세부 강의들을 만들어서 완성된 영상 편집 강의를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으면 위크에 이번 주에 내가 책과 강의에 대해서 무슨 요일에 공부를 했는지가 보여집니다. 일요일인 오늘 공부를 했으니까 체크가 되겠죠? 한 달 동안 총 1시간 27분을 공부했고 강의도 강의에 대해서만 추적이 가능합니다. 위로 올라와서 마찬가지로 이번 달에 총 읽은 책과 강의, 한 달 평균, 하루 평균 시간이 계산이 되고 그거에 따른 등급표가 산정이 되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보면 책과 강의의 톡을 열어보면 현재 계획하고 진행 중인 책과 강의들이 직관적으로 보이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사진 설정을 안 해서 그런 거고 이렇게 사진까지 설정 완료해 주세요. 여기에 있는 책과 강의의 토글은 현재 진행 중인 거라면 책 서재와 강의 서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계획과 진행 중인 책과 완료한 책, 냉동된 책, 그리고 저자별로 책을 다 모아놓을 수 있게 서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실행력과
지능력, 목표를 조금씩 이뤄가며 캐릭터를 키워나가다 보면 무수히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 시스템을 녹인 인벤토리를 활용해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폭발적으로 속도를 높여야겠죠? 인벤토리에 들어와 보시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메모가 떠오르면 핸드폰, 컴퓨터, 아이패드 어디서든 새로운 메시지에 비원해주세요. 예를 들어 수집, 유튜브, 채널명, 아이디어. 이런 수집이 엄청 많이 여러 개 쌓일 겁니다. 그걸 주기적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이 수집된 아이디어를 정리, 맵, 유튜브, 타입, 저는 실행력에서 써먹을게요. 종류, 아이디어.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기가 사라지고 상대창 메시지에 정리가 됐으니 자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분류된 메시지는 각 파트별로 알림, 활용, 냉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코드에 DE 추출을 하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일정 토글을 열어보면 여기는 일정 전용입니다. 미팅이나 친구와의 약속, 세금 납부 이런 일정들에 대해서 모두 비워내고 정리해주세요. 예를 들어 세금 납부, 맵에 세금을 따로 만들면 모든 세금 기록들을 맵에서 관리할 수 있겠죠? 맵은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저는 편의상 그냥 유튜브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날짜, 이 두 가지를 선택하면 새로운 일정을 확인했으니 사라지고 달력에 자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창의력 브리핑은 아이디어 생성을 얼마나 했는지, 아이디어를 활용을 얼마나 했는지를 토대로 등급을 매깁니다. 그리고 이 등급과 사진은 나의 데이터에 맞춰서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많이 쏟아내고 활용해서 창의력 등급을 한번 추적해 보세요. 이 인벤토리를 이제 활용하면 아까 설명해드리지 못했던 실행력과 지능력, 창의력의 비서들에게 모두 자동 배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행력에 들어와 보시면 유튜브 채널명 아이디어에 대한 메시지가 실행력에 넘어왔습니다. 새로운 알림이 한 개 있네요. 새로운 메시지를 열어보면 메모와 아이디어가 있고 이 유튜브 채널명 아이디어를 기획에 활용하면 되겠네요. 만약 활용을 했다면 활용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메시지에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표현으로 넘어갑니다. 비서를 열어보면 실행력에 대한 비서이기 때문에 실행력에 관련된 새로운 메시지와 아이디어, 활용된 메모와 아이디어, 냉동된 메모와 아이디어, 이 모든 실행력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노션 많은 템플릿들은 세컨드 브레인과 서재, 하나의 페이지로서만 끝이 납니다. 그 모든 많은 페이지를 관리할 수 없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오늘이라는 하루에 전부 녹여야 합니다. 데일리 저널에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오늘의 비서가 이 상태창의 모든 것들을 관리해 줍니다. 현재 확인하지 않는 미확인 알림이 몇 개인지, 확인하지 않는 일정이 몇 개인지, 더 구체적으로 오늘의 일정은 무엇인지, 오늘 해야 할 퀘스트는 뭔지 정리를 싹 해줍니다. 그리고 활동 보고서에서 오늘 일한 시간과 지식을 습득한 시간을 알려주고 옆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에서 시간을 소모했는지, 어떤 스킬을 오늘 사용하고 그 스킬을 얼마나 썼는지 보여줍니다. 컨디션 토글을 열어보면 오늘의 수면 상태와 오늘의 감정을 입력하고 오늘 컨디션을 파악해 오늘 하루를 잘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밑에 모험일지는 내가 오늘 더 자세히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몇 시에 그만했고 몇 시에 시작했고 이 모든 것을 정리를 해줍니다. 더 구체적으로 내가 몇 시에 뭘 했는지 알려고 할 때 좋겠죠? 이 브릿지 시스템은 정통 플래너 방식을 엮은 겁니다. 브릿지, 말 그대로 다리입니다. 어제와 오늘을 잇는 겁니다. 마치 어제와 오늘이 이어진 시간처럼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어제와 오늘을 잇는다면 내일이 이어지고 한 달을 잇고 1년을 잇고 그렇게 끊기지 않고 계속 집중도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저녁 일기를 추가해보세요. 그러면 오늘의 반성의 일기를 쓰고 내일을 위한 계획을 쓰면 이 저녁 일기가 다음날이 되면 아침 일기로 넘어갑니다. 이 내일을 위한 계획을 쓰면 이 저녁 일기가 다음날이 되면 아침 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아침 일기를 토대로 오늘의 비서를 보면서 시간별로 계획을 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영상 대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시부터 12시까지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 시간별 계획을 더 타이트하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완료를 하면 체크를 하면 되겠죠? 저는 완료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목표를 세웠고 실행력과 지능력을 토대로 캐릭터를 키워나가다 보면 많은 것이 쌓입니다. 그것들을 오늘의 비서가 정리를 해주고 그 비서를 토대로 오늘 하루 계획을 시간별로 타이트하게 계획하는 겁니다. 만약 어제 저녁에 일기 쓰는 것을 까먹었다 하면 어제 아침 계획을 누르고 오늘 아침에
하루의 전체적인 계획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시간별로 짜주세요. 여러분들의 3년짜리 목표도 오늘 지금 내가 존재하는 시간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보통 다른 템플릿들은 1년 후, 2년 후의 목표까지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브릿지 시스템으로, 데일리 저널 시스템으로 이 모든 것을 잇는다면 내가 지금 하는 행동 자체가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초석인 셈인 거죠. 많은 다른 자기관리 플래너들은 더 빽빽한 시간관리, 더 타이트한 목표를 짜게 하고 나를 자책감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앞만 보고 달리면 많이 놓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고 그 과거의 행동을 기반으로 어떤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피드백을 받으며 객관적인 지표로 분석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미니 상태창 시스템에는 그걸 위해 전략 기록실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전략 기록실에 들어와 보면 나라는 캐릭터의 모든 것을 담은 성장 과정의 분석표입니다. 내 현 상태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스킬, 그리고 실행력과 지능력, 창의력의 스탯 분포도. 이 스탯 분포도를 활용하면 실행력, 지능력, 창의력 중에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어떤 스탯을 많이 사용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 나의 랭크, 그리고 1년 유학 보고서가 있습니다. 캐릭터를 키워나가면서 했던 모든 상태창의 활동이 1년으로 요약 정리됩니다. 컨디션, 실행력, 지능력, 창의력. 2025년도가 쌓이고 내년 2026년도가 쌓이고 2025년 작년을 토대로 2026년에는 더 발전된 나로 끌어내야 합니다. 각 연도를 눌러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달에 맞춰서 요약이 돼 있고 이 달을 또 눌러보면 요일에 요약본이 보이고 그 요일을 또 누르면 더 자세히 그날에 썼던 일기, 그날 했던 집중하는 시간, 모험 일지, 활동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 기록실에서 나를 되돌아보고 그 속에서 나의 숨겨진 모습을 발견하고 현명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이겨야만 내가 살아남는다고 믿으며 때론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지독한 완벽주의자로 제 안에 엄격한 잣대가 스스로를 가두곤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템플릿을 사용하면서 완벽주의라는 성향을 녹이지만 그걸 의식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완벽을 향한 압박을 덜어내고 자연스럽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도 이제 시간을 빽빽하게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나라는 캐릭터를 즐겁게 성장시키는 삶으로 관점을 바꿔보세요. 분명 전보다 더 재미있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전부 대체할 수 없는 주인공, 플레이어입니다.